부산에 사는 71세 남경순 어르신은 평생 큰 병치레 없이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마트에서 일하실 때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활기차셨는데 은퇴 후 집에서만 지내시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 옷장을 열면서 어르신이 깨달았습니다. 이 옷들 좀 보세요. 이쁘죠? 사놓고 한 번도 못 입었는데 이제는 허리가 안 들어가네요. 예전 같으면 딱 맞았을 텐데 이젠 어림도 없어요. 단순히 옷이 작아진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건강 적신호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은퇴 후 찾아온 우울감을 달래려 식후에도 허기가 가시지 않아 간식을 찾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1년 만에 체중 8kg 증가, 아침마다 탁해지는 소변, 식후 쓰러질 듯한 졸음. 검사 결과는 경계성 당뇨, 즉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과 전문의이자 대학 교수인 최영준입니다. 저는 30년간 수천 명의 당뇨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경계성 당뇨는 어렵지 않게 건강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남경순 어르신의 건강도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2주간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실천한 결과 체중은 4kg 가까이 빠지셨고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나의 건강을 지키는 14일 프로젝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단 2주 만에 약 없이 정상 혈당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는 저를 싫어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기 전과 본 이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이 달라집니다. 남경순 어르신의 하루는 은퇴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할 때는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았기 때문에 활동량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만 하게 되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밥을 먹었는데도 한두 시간 지나면 또 허기가 져요. 배가 고픈 건지 그냥 뭔가 먹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간식을 찾게 돼요. 식사 후 잠시 쉬고 있으면 허전한 마음과 함께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떡 한두 개, 과자 몇 조각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점점 습관이 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간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밥 먹고 나면 원래 배가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손이 가요. 예전 같으면 반 공기만 먹어도 배가 불렀는데 지금은 한 공기를 다 먹고도 또 뭔가 먹고 싶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탐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일만 하며 보내는 무료함, 은퇴 후 찾아온 상실감이 결합되어 음식이 감정적 위로 수단으로 바뀐 겁니다. 먹는 순간에는 잠시 기분이 나아지지만 맞지 않는 옷을 보면서 현실을 직면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그 스트레스는 다시 음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1년 동안 체중 8kg 증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쉽게 피곤해지는 몸, 그리고 무거워진 마음. 멈추지 않는 허기는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건강위기 신호였던 겁니다.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를 무시합니다. 남경순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중 증가, 맞지 않는 옷, 소변이 탁해진다는 것은 혈액 속 당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식후 심한 졸음? 이는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당뇨 전 단계 증상입니다. 경순 어르신의 몸은 이미 경계성 당뇨 상태에 진입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혈당 조절 시스템에는 심각한 이상이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몸은 절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 소변 변화,
졸음 같은 작은 경고들을 통해서 말이죠.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질병으로 발전합니다. 남경순 어르신이 경험한 모든 증상들은 사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당뇨로 넘어간다는 절박한 신호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경순 어르신은 저를 잘 찾아오셨습니다. 남경순 어르신은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증상들은 명확히 혈당 조절 장애를 시사했습니다. 즉시 정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제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공복 혈당은 경계선상에 있었지만 식후 혈당은 위험할 정도로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기능이 저하되어 혈액 속 당분이 세포로 제대로 유입되지 못하고 혈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제 상태가 많이 나쁜 건가요? 불안해하는 어르신께 저는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현재 당뇨 전 단계, 즉 경계성 당뇨 상태입니다. 지금 즉시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 완전히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당뇨병 진행은 불가피합니다. 여러분께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상 혈당은 공복 시 100 미만입니다. 당뇨 전 단계는 100에서 125 사이이고 당뇨병은 126 이상입니다. 남경순 어르신은 바로 이 위험 구간에 진입해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당뇨 전 단계는 단순한 예고편이 아닙니다.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당뇨 전 단계 환자의 30%가 당뇨병으로 진행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직 당뇨병이 아니어도 미세혈관 손상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정상인 대비 2~3배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희망도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을 치료한 경험이 이를 입증합니다. 경계성 당뇨의 경우 약물 없이도 혈당을 완전히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어르신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경순 어르신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경순 어르신의 건강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근본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경순 어르신의 문제점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탄수화물 과다 섭취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쌀밥은 나쁘고 잡곡밥은 좋다고 생각해서 잡곡밥을 많이 먹으면 괜찮다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쌀밥은 혈당을 빨리 올리고 잡곡밥은 천천히 올릴 뿐 총 칼로리는 동일합니다. 게다가 떡 3조각이면 밥 반 공기와 같습니다. 밥은 줄이고 떡을 많이 먹는 습관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잘못된 간식 습관입니다. 밥을 먹고도 허전하니까 떡, 과자, 전, 만두 같은 간식을 계속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탄수화물과 기름이 많아서 혈당을 급속히 올리고 곧바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몸은 다시 허기를 느끼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셋째, 심각한 운동 부족입니다. 일할 때는 하루 종일 몸을 움직였지만 은퇴 후에는 집안일 외에는 특별히 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인슐린이 작용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작아져서 혈당은 더 쉽게 높아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경순 어르신의 몸이 보내던 신호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 간식에 의존하는 생활, 줄어든 근육 활동이 합쳐져서 혈당 조절 능력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분명합니다. 원인을 정확히 바로잡으면 충분히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약이 아니라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만 바꿔도 가능합니다. 경순 어르신은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결심이 선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가지 핵심 생활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방법이고 저 자신도 매일 실천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첫 번째, 식사 순서만 바꿔도 달라진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을지만 고민하지 어떤 순서로 먹을지는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순서만 바꿔도 혈당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사할 때는 가장 먼저 채소와 나물을 충분히 드세요. 그 다음에 물 한 컵을 마시고 이어서 2단계로 고기나 생선, 두부, 콩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십시오. 마지막으로 3단계에 가장 늦게 탄수화물인 밥을 드시면 좋습니다. 왜 이 순서가 중요할까요? 채소와 나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위에서 물을 흡수해 부풀어 오르면서 배를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동시에 음식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막아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으면 포만감이 더 오래가고 혈당도 완만하게 상승합니다. 마지막으로 밥을 먹을 때는 이미 배가 채워져 있으니 예전처럼 공기를 가득 채워 먹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밥부터 먹으면 냄비에 불을 확 올린 것처럼 금세 끓어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립니다. 반대로 채소와 나물, 단백질을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으면 뚝배기처럼 은근히 오래 끓으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여러분,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 차이만으로 건강이 달라진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간식으로 무엇을 드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을 먹었는데도 자꾸 허기가 져요. 그 이유는 바로 잘못된 간식 때문입니다. 떡, 과자, 빵 같은 탄수화물 간식이 문제입니다. 이런 간식은 불처럼 확 타오릅니다. 먹자마자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곧바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 몸은 다시 허기를 느끼고 또 무언가를 찾게 되는 거죠. 이제는 간식을 바꾸십시오. 삶은 계란, 두유, 무가당 요거트, 치즈, 견과류 같은 단백질과 지방 위주로 준비해 두세요. 예를 들어 삶은 계란 2개와 아몬드 몇 알만 먹어도 서너 시간은 든든합니다. 반면 떡 2~3개는 잠시 채워줄 뿐 금세 허기를 다시 불러옵니다. 허기를 다스리려면 탄수화물이 아니라 단백질과 지방이 답입니다. 세 번째, 틈틈이 하는 하체 운동이 혈당을 안정시킨다. 운동이라고 하면 격렬한 운동만 떠올리시죠?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할 수 있는 생활 운동입니다. 식후 30분, 그때가 혈당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이때 가볍게 20분에서 30분만 걸어보세요. 그리고 하루 10분 정도는 의자 스쿼트를 해보십시오. 의자 스쿼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식탁 의자 하나면 됩니다.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 앞에 서서 등을 곧게 펴고 두 팔은 앞으로 살짝 뻗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굽히며 의자에 앉듯 내려갑니다. 실제로 의자에 엉덩이가 닿아도 좋고 닿기 직전에 멈춰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벅지 힘으로 몸을 밀어 올리듯 다시 일어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털썩 앉았다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앉고 천천히 일어나면서 허벅지 근육이 버티는 걸 느끼는 겁니다. 이 단순한 동작만으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고 혈당을 빠르게 소모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고 포도당을 저장하는 가장 큰 저장고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5번만 해도 허벅지가 뻐근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5번에서 시작해 7번, 10번으로 늘려가면 됩니다. 14일 도전이 끝났을 때 남경순 어르신의 모습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경순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밥 먹고 난 뒤에 예전처럼 졸리거나 쓰러질 듯 피곤한 증상은 좀 줄었습니까?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는 밥을 먹어도 졸음이 안 쏟아져요.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냉장고를 열어보는 횟수도 확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고 예전 같던 무거움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바로 혈액 검사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체중은 4kg 가까이 줄었고 허리둘레도 눈에 띄게 가늘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혈당 수치였습니다. 도전을 시작하기 전 당화 혈색소가 6.0이었는데 2주 만에 5.6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치만 보면 0.4 정도의 차이지만 사실 이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식후 인슐린 수치가 안정되면서 혈당 스파이크, 즉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현상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는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향후 당뇨 진행을 막는 데 결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확신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경순 어르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단 2주 만에 몸이 이렇게 달라졌다면 앞으로 2달, 3달 뒤에는 더 큰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경계성 당뇨라는 진단이 무색해질 정도로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제 말을 듣고 감격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옷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건강까지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더 일찍 시작했을 텐데요. 저는 이 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기 전까지는 증상의 의미를 모르고 작은 불편함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단 2주 만에도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식사 순서를 바꾸고 간식을 현명하게 고르고 식후에 가볍게 운동하는 것. 이건 저 같은 의사도 매일 지키는 습관입니다. 제가 매일 실천하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건강을 되찾는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작은 결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첫날은 쉽지 않았습니다. 밥부터 먹던 오랜 습관을 바꾸려니 어르신의 손이 자꾸 밥그릇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채소와 나물 반찬을 식탁 한가운데 크게 두세요. 손이 자연스럽게 반찬으로 가도록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간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떡이나 과자는 아예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버리시고 대신 삶은 계란이나 아몬드를 작은 통에 담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허기가 올 때 제일 먼저 손이 닿는 게 건강한 음식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운동은 더욱 단순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집 근처 골목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20분만 걸어도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의자 스쿼트를 해봅시다. 힘들면 5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도 했다는 경험을 쌓는 겁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3일쯤 지나자 어르신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지가 않아요. 신기하게 예전처럼 냉장고를 열고 싶지도 않네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몸은 금방 반응한다. 이제 14일 도전은 분명히 성공으로 가고 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기 전까지는 증상의 의미를 모르고 작은 불편함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단 2주 만에도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남경순 어르신의 14일 도전은 분명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도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단 2주 만에 혈당은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뇨 전 단계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동시에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는 결국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그저 예쁜 옷을 다시 입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4일이 지나고 나니 그 이상의 변화를 얻으셨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혈당이 안정되며 삶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되찾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르신 한 분의 사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식사 순서를 바꾸고 간식을 현명하게 고르며 식후에 가볍게 몸을 움직이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 여러분의 혈당과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확신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생활이 바뀌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이 달라집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변화를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